이재명이 국가 체제를 뒤엎을 좌파 내각을 만들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그 장관 인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크게 보면은 안보 측면과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죠. 자,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봐도 그 뭐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뭐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수위 역할을 맡긴다고 하면서 이한주 기본사회 뭐 그 입안자라고 하는 성남시에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이한주가 지금 이 모든 정책의 근간을 짜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 우리 국가 정체성, 지금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 소득이라는 것부터 그렇죠.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들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신봉자가 이것을 지금 짜고 있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제적으로 양국법, 노란봉투법,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재정 부담도 있지만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 것이죠. 그 법안들이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안보 측면에서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자, 북한과 뭐 당장 대북 확성기를 뭐 꺼버린다든가, 또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날리고, 인선에서도 뭐 그 자주파, 소위 말하는 자주파를 전면에 배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죠. 안보 측면에서도 정체성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지만은 G7 갔다 와서 국제 안보 동맹인 그 나토에는 또 가지 않는다. 나토에는 가지 않기로 또 하고, 대신 이제 위성락을 형식적으로 보내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또 국정원장도 이종석을 내정을 했죠. 그래서 이종석이 뭐 소위 말하는 자주파, 그러니까 친북파. 이종석 국정원장인데, 지금 그 이종석의 논문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게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고, 그 이후에 전부 그런 뭐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상당히 많이 신봉을 하는 듯한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습니다. 이 뭐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작정이겠죠. 자, 그런데 이종석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여러 가지 친북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사드에 반대를 한다든가, 지소미아 폐기,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 이거 과거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맞지 않다. 사실 국정원장은 원래는 북한을 견제를 하고 원래 간첩 잡는 역할이죠. 그런데 거기에 갖다 친북 성향의 인물을 지금 앉혀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직접 참전을 했죠. 그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 그 상황에서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가 국민의힘이 오늘 또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이 위험하다, 중동이 위험해서 해줬다는 건데, 과연 지금 오히려 그럴수록 이 국정원장의 친북 성향의 인물이, 그러니까 친북이라면은 지금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나토, 이재명이 가지 않기로 했던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사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하고 이쪽에 러시아, 중국, 북한 다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러북, 중국 쪽에 가까운 국정원장에 대해서 뭐 덜컥 청문 보고서 합의를 해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물론 이 당장 이것만 하나만 놓고 보면은 국정원장 지금 급하니까 좀 국제 정세가 위험하니까는 일단 그냥 해주자고 하지만은, 이종석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종석이 앞으로 그 남북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갈 그런 인물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종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인데, 그걸 너무 쉽게 인존을 해주고 하는, 그거는 또
좀 나약한 측면을 보이는 것 아닌가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자, 오늘 장관 인선을 했는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이 표결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다 임명할 겁니다. 아무리 뭐가 이 하자가 드러나더라도 다 임명할 건데 그 중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특히 우리 국가 체제, 대한민국 체제를 아마 이거 판을 뭐 뒤엎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오늘 임명이 그러니까는 일단 내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 거쳐서 그대로 임명하면 끝이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안규백 국방부, 정동영 통일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전에는 김문수 장관이었죠. 윤석열 정부 때. 그런데 이 자리에 김영훈 현 직책은 이겁니다.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총선 때 모습 여기 뭐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주면서 그때 기관사를 현직 기관사에게 그 비례대표 순번을 줬다 이러면서 막 왜곡을 하고 선전을 했죠. 그런데 기관사라는 것은 민노총에 있으려면 그 직종이 있어야 되니까 기관사인 것이고, 이 김영훈 이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지금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데 이 정의당의 노동본부 본부장을 했고 민노총 위원장을 했습니다. MB 때. 그러니까 민노총 위원장이죠. 항상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일삼는, 투쟁만을 위한 투쟁을 하는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을 지금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거죠. 앞으로 노동정책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을 했고 일종의 극좌파 성향의 이 노동운동가죠. 이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이제 임명을 할 겁니다. 인사청문회 형식적으로 거치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그 기업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주 4일 4.5일제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속도를 낸다. 이거 이재명의 공약이었죠. 노란봉투법은 워낙 기업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정부 때 계속 2번인가 3번인가요?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거부를 해왔습니다.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이고 국가 정체성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법안이죠. 자, 그런데 이걸 공약을 해서 이제 노란봉투법 아마 더 세게 만들 겁니다. 더 세게 만들어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통과시킬 텐데, 그런데 그 주무장관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좌파 안에서도 전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해줄까? 진보당 출신이고 정의당 출신이죠. 설마 이렇게까지 해줄까? 이야, 정말 감지덕지한 거죠. 이 민노총은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단 사건에 대거 연루가 됐죠. 조직국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한 5%밖에 안 됩니다. 근로자의. 그런데 완전히 정치 집단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서 물불 안 가리고 그리고 각종 괴담 같은 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그 전에 무슨 강우병 이런 거 전부 다 앞장서서 한 그 민노총인데 그 민노총의 위원장을 지낸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 이재명하고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지금 첫 인사를 한 겁니다.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 MB 정부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연소 민주노총위원장을 했고 정의당에 입당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았고 자 2021년에는 그때 이재명이 대선에 나왔죠. 그때 노동부문 지지단체인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노동광장 여기 공동대표로 참여를 했고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민주연합 위성정당이었죠. 비례대표용. 거기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고 이재명하고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서로 연을 이어왔다. 당시 뭐 파업을 하면서 고발이 되고 했을 때 또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변호사하면서 뭐 응원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민노총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다 된다. 당연히 되겠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성명까지 민노총이 성명까지 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이다. 뭐. 자,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그 노동개혁을 추진을 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초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했을 때 원희룡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장관은 그 후에 노동부 장관이 됐지만은 그때 민노총의 회계 장부 같은 것을 공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죠. 그래서 좀 더 하면은 민노총 완전히 정치 집단화된 이 민노총을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는 그런 지금 인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판내각 정말 이거 만들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 국방부 장관에 민주당 5선 국회의원 안규백을 했는데 안규백 그때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 무슨 뭐 청문특위 만들었죠. 거기 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남동 관제에서 딴 데로 도망쳤다 막 이렇게 막 선동하고 막 왜곡하고 했던 그 안규백 5선인데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이제 앉힙니다. 뭐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청문회 끝나고 나서. 자, 국방부 장관인데 안규백은 육군 방위 출신입니다. 보통 국방부 장관이면 사성장군, 삼성장군 아니 군을 알아야죠. 방위 출신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방위 출신 뭐 다른데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군대 안 간 사람들 다 대통령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사성장군을 다 지휘를 해야 되는 그 국방부 장관의 방위 출신 일병으로 이제 소집해서 6개월 정도 하고 하는 지금 이제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하지만은 제때도 방위라는 제도가 있었죠. 현역으로 가지 않고 어떤 뭐 그러니까 현역병에 입대하기에는 뭐 신체가 1급이 그 신체 등급이 안 되든가 해서 어쨌든 방위로 가는데 그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는데 방위 출신뿐이 아니고 통틀어서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입니다. 5.16 이후에. 이 다른 큰 전문성도 없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냥 평민당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당이죠. 평민당 당뇨로 들어가서 저 동대문 그 민주당 텃밭에 거기서 계속 그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돼서 지금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 이런 것을 맡았으니까는 일종의 뭐 농공 행상도 하는 거죠. 자, 이재명이 그때 대선 후보 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이 이번에 될 거다는 말이 있었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공섭 여기에서 지금 3차 대전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을 하고 또 김정은이 그 전과 달리 지금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 트럼프 때와 달리 트럼프의 친서도 받지 않고 계속 이 냉랭한 관계를 만들고 있고 이 전운이 감도는 전 세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필 거기다가 어제 트럼프가 이란의 그 핵시설을 세 군데를 정밀 타격했죠. 그래서 국제적인 긴장이 막 고조되고 초비상사태에 들어갔고 오늘 이재명도 지금 초비상사태다. 중동 때문에 여파가 오래게 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민간인 방위 출신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군 출신들보다 장군 출신들보다 방위 출신은 국방부 장관 하면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 뭐 국방의 문민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방을 어떻게 문민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뭐 좌파 내각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것은 뭐 좌파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안보를 완전히 그 내주는 허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국방력이 있죠. 강력한 국방력이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나라의 부를 쌓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국방을 이 중요한 시점에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인선이 있었습니다.